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이런 표현이 맞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세의 영향이 이제 시장에 짓눌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투심이 되게 약했던 한 주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급 반등이라고 하죠. 이제 세계 이슈가 되면서 또 강하게 움직였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시지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너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전략을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센티 쪽으로 흔들림이 되게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펀드메탈보다는 센티, 심리적인 영향이 시장을 짓누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수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2,400, 2,300 이 라인이 되게 우리나라는 이제 저점의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 흐름을 볼 때 이제 과거의 흐름 패턴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1년마다 우리나라는 변곡점이 들어와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쇼티지라 그래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방으로 주가를 내려뜨리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쪽 구간에 여기 구간, 이쪽 구간 하나, 그 다음에 이쪽 구간 하나. 이게 이제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빨간 구간, 여기 이제 1년마다 움직이는 이제 구간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흔히들 마디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쿵, 1년에 한 번씩 쿵, 1년에 한 번씩 쿵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에 나면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냐. 이게 이제 최근 3년치를 우리가 돌아보면 저점의 라인은 2,300 라인이었고요. 요 라인, 여기 나오면 반등이 들어오고, 요 라인에 오면 반등 들어오고, 요 라인에 반등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흔히들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예측할 툴을 쓸 때 이쪽에는 리바운딩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서 누가 사느냐, 이 수급 주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의 중심은 뭐 외국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기금이 됐든 이 수급 주체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정치적 리스크 여러 가지 지금 관세 리스크까지 왔지만 항상 그 지수를 방어했던 거는 연기금이다라는 킬링 포인트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쇼티지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되게 강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2,300포인트를 지켰고 2,400을 지켰던 이유는 요 라인은 싸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그 가격의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올해는 제가 키워드를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변동성은 이제 트럼프의 1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셌었단 말이에요. 2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관세의 이 영향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또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인트만 잘 잡으면 올해는 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킬링 포인트를 딱 잡는다면 이번 연도는 싸게 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의 관세 영향은 이제 시장이 이제 흡수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화는 이제 풀겠죠. 그거에 대한 주가가 레벨단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다음 주부터는 스몰 랠리라 그래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레버러지가 가장 중요하죠.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빚을 얻어서 주식을 하신 분들은 올해 내내는 견디기 어려운 그 변동성 장세기가 되게 심할 거니까요. 내가 신용을 쓰고 있거나 그다음에 빚을 얻어서 주식하신 분들은 그의 종목들을 발로 상환을 하고 거기 빚에 대한 부분들을 청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신용을 쓰신 분들은 되게 지금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는 신용을 쓰면 큰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로 위주로 이제 포지션을 몰아가는 게 좋고요. 이번에도 느꼈겠지만 코스닥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프로테이지가 하루 만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무게중심을 대형주로 움직이는 전략을 쓰면 되고,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스트롱 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는 겁먹지 말고 대형주 위주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도 하나의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이제 4년 내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금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고요. 3,200달러까지 넘어가 있어요. 조만간 4,000달러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바이앤홀딩 하는 전략을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책 지원가 내수 쪽으로 많이 아마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ETF 쪽을 잘 활용하는 것도 올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밴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2,400, 2,300이다라는 것들 기억하고요. 2,400 밑에는 우리가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 2,300은 밑으로 빠지면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기보다는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내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 되게 불안해 하실 거예요. 이거를 떨쳐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봐요. 우리가 학습 능력이라고 하죠. 학습이 돼야 학습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종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이제 스터디 상담을 하죠. 예전에는 이제 증권방송, 증권 TV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그 종목 상담이 아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종목 그 스터디 상담이라 그러죠. 종목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제가 상담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 상담할 때는 조금 메모하고 펜을 준비하시면 조금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고, 종목을 풀이하는 과정들을 좀 손쉽게 좀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죠? 네네. 저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었지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스가 또 반등이 들어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만 잘 잡으면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그걸 생각하시고, 어느 종목이세요? KX요. 매수가 비중은요? 3,550원이 20%요.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한 20일 전에 우연하게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네. 관세 영향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밸류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네. 배당도 네. 많이 주고, 그러고 네.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또 터져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날 바로 그냥 10% 사놓고 네. 3,600원 밑으로 들어오면 계속 모으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셨어요? 계속 네.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이거 안 내려오더라고요. 네. 더 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셨어요. 네. 이 사명이 바뀌었죠. 이 회사 예전에 이제 KX로 바뀌고, 이 방주 송출 그다음에 이 골프장도 보유하고 있고 M+의 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이 기업은.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시가총액을 많이 봐요. 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700원. 700억. 1,000 얼마? 1,700원. 예. 그러니까 가볍죠. 그럼 변동성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펀드멘탈, 그다음에 차트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툴이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5천억 밑에는 우리가 뭘 많이 보냐면 이제 차트 매매를 많이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모멘텀보다는 이제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다음에 자리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좋아요. 예. 왜 좋을까요? 네? 실적이 좋아서 그건 안 맞고요. 사는 네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래라고 네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거래가 들어왔다, 그다음 거래가 네네. 나갔다,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죠. 이건 그림을 그리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제 핸들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쪽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렇죠?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거래 없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라라는 주식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게 이제 1분 뽕이거든요. 어때?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요? 이 지저분하잖아요. 그 왜 지저분해? 거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는 장난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주식 격언해 보면 일분봉의 이 지렁이라 그래요. 지렁이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우리가 유통 물량이 없는 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가의 왜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봐봐요. 호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한번 호가 보이시죠? 100주, 140주, 500주, 700주 이렇게 보이죠? 보이세요?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종목의 사이즈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옷을 입죠. 옷을 입을 때 나에 맞는 사이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이즈를 입혀야 제가 옷 맵시가 나오죠. 주식도 똑같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유통 물량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의 사이즈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의 사이즈는 어떨다고 보면 이 종목은 최대 많이 살 수 있는 게 2,000주 정도뿐이 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종목의 사이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림이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땐 무섭게 빠져요. 호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 뭐 쇼티지가 오거나 이러면 강력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살아야 되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팔 때 단순하게 강하게 시장에 쇼티지가 나올 때 내가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 사이즈는 2,000주 정도 이상을 사면 안 돼요. 나중에 팔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기본적인 그 매매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게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식을 살 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건 습관을 배야 돼요. 이 물량을 보고 내가 이 물량을 욕심을 가지 말고 내가 바로 팔 수 있을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얼마를 사야 되냐 이 사이즈를 보고 사야 돼요. 알겠죠? 그게 녹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의 기준이. 그래서 많이 살 수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조금 살 수 있는 종목은 이 유통 물량을 보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2, 3년 전에 막 주가 막 그 서울 도시가스라든지 다우데이터라든지 막 급등했던 폭락했던 그런 사건들 기억나세요? 이게 다 주식 막 점화로 나오고 막 떨어지는 게 이게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이었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사기는 좋지만 팔 때 되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이제 존재했을 때는 급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소량으로 아까 사이즈를 보고 매수하면 돼요. 좋아요. 이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얼마에 파실 계획이세요? 지금 1차적으로는 5,200~300원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아, 맞아요. 거기 왜요? 그쪽이 좀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잘 보시네요. 그쪽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여. 잘 샀어요. 이게 축이라 그래요. 축 매매라 그래요. 축 매매 한번 해보세요. 축 매매 아세요? 축매매. 축 매매. 이 기둥을 하나 세웠죠. 이렇게 기둥. 기둥이 세우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거래가 들어와가지고. 거래 그래서 들어왔죠. 샀어요. 근데 그쵸,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있죠. 여기 꼬랑지 내었던 이 첫 번째 윗꼬리에 여기 종가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거의 안 깨요. 깨요, 안 깨요? 안 깨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 들어온 세력 단가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단가 왜 그러냐면 이 윗꼬리가 종가에 맞춰서 이 종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핸들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다 졌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끌어올리고 떨어지면 끌어올리고 떨어지니까 어때요? 끌어올리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세력 단가야. 아마 지금 제 TV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욱주로 할 거예요. 내 가격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을 뭘로 보냐?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는 흔적이 이 그래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부 펀드멘탈보다는 센티멘탈이 더 중요하고, 센티멘탈이라고 하면 이 거래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더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기술적 분석이나 뭐 기본적 분석 있죠? 뭐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떠고 앞으로 성장이 어떠고 앞으로 막 좋아져요라는 것보다는 이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네네. 이 흔적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000원까지는 노멀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끌고 가다가 팔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사면 안 돼요. 나중에 못 팔아요. 아, 네. 이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그 지금 121선도 좀 최근에 이제 돌렸더라고요. 돌렸어요, 보니까 네. 이게 좀 많이 말씀하셨던 뭐 원형 바닥이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욕심까지 내보면 나중에 12,000원까지는 보이긴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 일어날 나중에. 일들인 거잖아요. 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식도 이제 내가 지금 12월 달에 뭐 하고 있을까? 이걸 맞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올해 12월에 아, 난 뭐 하고 네네네. 있을까? 내 자산이 얼마만큼 네네. 될까? 이거는 기대감이 심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000원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미리 생각하려면 여기 나쁜 게 안 보이고 다 이 종목에 좋은 것만 보여요. 내 네네.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네네. 5,000원까지만 대응하시고 그때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네. 이 종목은 원형 바닥 맞아요. 이거 이제 네네. 원형 바닥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쫙 봐봐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우리가 일봉 네네. 가지고 원형 바닥을 보기보다는 월봉을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을 거예요. 월봉 한번 이렇게 봐봐요. 어때요? 자, 봐봐. 여기 이제 거래가 들어왔죠. 예.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놀림 기간이에요. 이 놀림이 얼마큼 했냐. 이 놀림 기간, 놀림 기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 놀림이 몇 년 했냐면 1년, 2년, 3년이죠. 여기 보면 네네. 덩어리 하나, 덩어리 두 개, 덩어리 세 개 나오죠. 이게 이제 옆으로 보면 이게 이제 1년마다 이렇게 가로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네네. 가로 차트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이제 옆으로 이제 가로와 세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로 차트는 이제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 주기 마디만 돌아가는 그 1년치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세로 차트고요. 이제 옆으로 도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 횡보를 얼마큼 했고 그다음에 횡보를 볼 때 가로 차트를 많이 쓰고 가로 차트를 쓰는 이유는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마디가 얼마만큼 위로 올라갈 거냐, 이 마디가 얼마만큼 올라갔을 거야,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가로 차트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년 동안 거래가 없다가 올해 어때요? 거래가 팍 들어왔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바닥을 다 다졌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래는 이제 3년 동안 없었던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올해는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돌리겠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바닥이 나와요. 이 원형 바닥은 뭐뭐 있냐면 가격 조정이 하나 있고 기간 조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게 원형 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네. 가격과 기간, 이 조정의 모든 기간이 끝났어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 3년 돌아요. 근데 거의 다 종목이 그래요. 우리나라를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올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 적당한 금액 가지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형 바닥을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면 올해는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봉을 꼭 보세요. 알겠죠? 일봉 가지고 네, 원형 감사합니다. 바닥을 논하면 안 돼요. 월봉 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래요. 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오션 매수가 비중은요? 74,400원에 비중 100%입니다. 아, 그래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조선주가 좋고? 이거 3만 네. 4만 원대 재미를 좀 봤었어요. 아, 네네. 6만 원에 팔았는데 그대로 쫙 올라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못 들어갔다가 네.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잡았더니 또 올라가네요. 아, 다행이네요. 그죠? 이제 주도주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가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배를 예. 해외에서 사올 수 있게 했다. 이런 뉴스에 이제 조선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헤드라 그래요. 머리. 이제 머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고점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외봉, 쌍봉, 그다음에 삼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삼천장을 뚫었을 때 이제 이 머리가 3개 나온 걸 삼천장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머리가 하나, 머리가 둘, 머리가 셋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어깨라 그래요. 이쪽 어깨가 하나, 여기 1번, 예. 1번, 2번, 3번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이쪽 어깨가 1번, 그다음에 이쪽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깨가 그죠? 위쪽으로 돼 있죠. 예. 이쪽 어깨 이제 1번 어깨와 이 머리하고 3번 어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 조정을 줄 때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어깨 머리를 이렇게 추라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천장 위에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갔으면 조정이 들어와도 한 번 리바운딩이 들어와서 이 머리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 어깨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얘 올라오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쪽 어깨가 싹 올라오는 건 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는데 뭐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이쪽 어깨가 위쪽으로 있다는 건 나중에도 한 번 더 이 머리를 만들고 올라오는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옆에 있는 어깨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헤드 앤 숄더, 이렇게 헤드 앤 숄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쪽 어깨 올라갔을 경우는 이 머리를 한번 추라이어 더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통계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이제 높긴 하지만 시장 대비 강했어요, 안 강했어요? 이번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이 종목은 강했습니다. 강했죠. 그러니까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중을 줄이면 돼요. 이게 저는 볼 때는 85,000원이에요. 한 번 더 머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 자리가 이제 머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큰 카탈로그로 3,000장이라 그래요. 머리를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요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시대의 영역이라 그래요. 이제 신고가로 나와서 한 번 더 뻗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주도주의 그 기간들이 되게 짧아요. 한 6개월 정도 가면 이제 주도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이제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이걸로 쭉 끌고 가는 섹터가 이게 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짧아요.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종목도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조정주의 영향을 받고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85,000원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 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비중을 좀 줄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85,000원 되면은 한 50% 줄이고 네. 나머지는 좀 한 9만 원까지 가볼까 싶어요. 아,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조정 들어와요. 떨어지면 조정 들어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2차 전지 기억나세요? 예.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좀, 그렇죠. 좀 헤매죠. 헤매죠. 그럼 조선업종도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헤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때는 겁은 나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하니까 수익이 났을 때 종목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면 쇼티지가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주도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되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덜어내고 많이 떨어진 주식을 자산에 이제 배분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85,000원 여기서는 좀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8만 원 넘어가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 나중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전번에 네. LX 일렉트를 네. 받아가지고요. 네. 선생님 수요일날 받아가지고 참 재미 참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감사합니다.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윈저리에서는 욕심 버리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선생님이 이제 해갖고 네. 내가 10만 원 들어갔는데 16만 원을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50% 팔아갖고 3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갖고 너무 재미를 봐갖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항상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틀리는 거 많이 있으니까 좀 틀리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BNC 미디어 네. 25,917원이에요. 이게 물 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한 12%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저기 웹툰으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뭐 저기 수익도 많이 나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속을 썩여요? 거의 한 1년 갔는데 아, 작년 6월에. 예. 그래도 다행이다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시장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목만 보지 말고요. 시장을 네. 이렇게 돌아가 보면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제 우리 시청자님 종목은 여기에서 50% 이상 빠지진 않았잖아요. 예. 모든 대한민국 주식이 그 포지션을 보면 50에서 60%는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종목은 그래도 좀 덜 빠진 거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진짜 맞죠. 다행인데, 저 네, 자신은 속상해요. 그래도 뭐 주식은 다른 사람에 비해 보면 다른 사람은 지금 방송 보면서 아, 행복한 이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지금 60% 막 70% 빠져 있는데 야, 그래도 좀 덜 빠지지 않았냐라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위안을 삼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내 종목이 덜 빠졌냐 많이 빠졌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냥 온리 내 종목만 보면 주식을 오래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오래 해야 수익을 들어오는 T값이라 그래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만 이 종목만 보면 왜 내 종목은 안 가?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거 버려야 되는 건지 버려야겠다고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렇게 보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야, 내 종목은 덜 떨어졌구나. 아, 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야 네, 이제 네. 우리가 오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오래 못 해요. 네. 아, 그렇잖아요. 음. 이거를 그냥 어떻게 스콘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물타기를 더 해야 될지 기다려야 할지 그래서 해도 돼요. 되게 좀 더 사도 돼요. 요거요. 더 사놓고 가격은 얼마 정도에서? 지금 자리 나쁘진 않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래. 움직일 거예요. 아, 이 섹터를 보는 거예요. DNC 미디는 엔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가 놀자주라 그래요. 뭐 놀고 영광하고 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소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 영향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4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 국면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사이드 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요. 그래서 네. 이제 금요일 날도 강하게 이제 리바운딩이 들어왔고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놓고 우리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여유 있다 그러면 조금 20%까지 늘려서 25,000원 팔고 나오면 돼요. 25,000원은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이 가격은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사서 25,000원 팔 수 있으니까 좀 더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예, 그러면 25,0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사라고 그러겠죠. 그렇지. 예,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올해는 네. 종목이 떨어진다고 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분명히 이제 반등이 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네, 가격을 네. 보면 혹시 이거 그래프 이런 거 볼 줄 아세요? 잘 못 봐요. 근데 이거 킬 줄 아세요? 네? 킬 줄 알아요? 키고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되게 재밌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두 개가 뿔났죠? 여기 뿔 이렇게 두 개 있죠? 네, 네, 네. 그 뿔난 건 화난 거잖아요. 얼굴이 뿔난 거 이렇게 성질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요 자리는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머리를 한 네. 번 만들고 머리를 두 개 만들었고 여기를 넘어가는 네. 게 못 났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네네. 여기 딱 여기가 고점. 그다음에 여기 가격은 뭐예요? 저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네. 가격이 이제 네네. 똑같이 라인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냐. 요 라인에서 요 가격에서 한번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네. 요 라인에서 어때요? 또 한번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중간이에요. 여기 중간값, 요 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000원짜리가 짝 한번 봐봐요. 네. 여기가 딱 중간 아니에요? 자, 여기와 네. 여기와 여기에 거의 중간 자리죠. 여기와 중간 자리, 그죠? 그 네, 주가는 네, 네. 여기에서 이 리바운딩이 중간까지 왔다가 위로 갈 거냐, 여기까지 왔다가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여기 가리는 이 변곡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2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격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네. 네. 그 여기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 여기까지 지나면 이 가격에서 뿡 올라오더라. 또 여기서도 이 가격 오니까 뿡 올라오더라. 이 가격에서도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 그럼 이 가격 왔네. 내가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에 팔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게 네. 올라갔다가 지난번에도 24,000원 뭐 올라갔다가 네. 그냥 금방 빠져버려요. 이번에는 이제 한 번 빠졌으니까 이번 두 번째는 올라가는 파동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한 번 출하해요. 왜 밑에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25,000원을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25,0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제가 이번 주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오늘 내일 강연회가 있는데 오늘은 강남에서 강연회 있고 내일은 대전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그게 이제 센티적인 부분들이에요. 기업의 펀드멘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업황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트렌드대로 움직여요. 이 트렌드를 보는 방법과 심리적인 그 역사적인 행동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유지했던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방송에서 얘기 못한 거를 압축적으로 강연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심리적인 멘탈 코칭을 많이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시간 장소 잘 보시고 많이 오셔서 이번 시장에 큰 도움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다음 주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니까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도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이제 또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흔들림의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풀어나가는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올해는 그 다음에 트럼프 집권 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주 포인트를 잡고요. 그 흐름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상담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착안하셔서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죄송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2003년도 이거 4월 27일 날 샀는 거거든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G2 파운드에 집에 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네. 2년을 이제 돌시가 됐네요. 2년 됐네요. 아, 네. 2년 돌시가 됐는데도 네. 안주까지 3,000원 있어가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다 내려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노 싶어가지고요. 마음고생 되게 많으시겠어요. 예. 이거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얼마세요? 매수가 저기 그거는 예 12,180원입니다. 비중은요? 비중은 10%입니다. 10%세요? 예. 이거 좀 좀 더 여유는 있으세요? 좀 더, 여유는 좀- 살 수는 있습니다만 좀더 살 수- 연락하기 겁이 나요. 왜요? 왜 겁나요?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더 안 떨어져요, 이제. 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안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네. 살 수는 있습니다. 네, 좀 더 사놓고 두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2년을 기다려도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팔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종목은. 예, 안 듣다보고 예. 참 예,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 아, 2년을 안 보고 한 번지가 한 일주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대가 있네요. 그 많이 일이 계셨었나 봐요. 이제 예, 다음에는 말 이제 못할, 말 못할 사연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을 잘 매일 들여다보지 못하니 이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팔 수 있게 설정을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이 가격이 오면 팔려요. 우리가 예, 시청자님 예. 들어가서 HTS 이제 주식 거래를 안 해도 이제 주문을 넣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스탑 로스 기능인데 이제 예.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내가 이제 주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다. 아이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데도 제가 가는데 네. 이거를 아무리 놔둬도 본전만 된다 하면 되겠어요. 얼마든지 기다렸으면. 예,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툭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게 되게 빠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이 테마로 엮여 있어요. 원전으로 연결 있는데 원전 조작했습니다. 네, 원전 부품 뭐 기자재 납품하는 건데 이거는 뭐 실적도 괜찮긴 해요. 실적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가볍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막 신용을 많이 써갖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타임
원전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 뉴스가 없으면 또 이제 처졌다가 다시 뉴스가 나올 때 또 움직여요. 근데 원전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책이라 그래요. 그 정책, 정권을 잡은 그 정책들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요. 전 정권에서는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피해를 봤었어요. 정책이 달랐고, 그 다음에 또 원전의 그 정책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6월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어서 이 정당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친환경 정책을 쓰냐 안 쓰냐, 원전을 좀 더 깊게 생각하냐 깊게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갈리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이거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예. 한 10% 정도 더 사셔서요. 예. 11,000원에 팔아달라 그래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아이고, 예. 거기서 걸어달라 예, 그래요. 예. 이제 내가 매번 계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톱 예. 노스기 그냥 11,000원만 되면 자동으로 팔 수 있게 설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11,000원에 이제 가격이 팔려요. 그거를 증권사를 예. 전화해서 설정을 예.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 월요일 날 정도에 더 사서요. 한 10% 정도 사서 예. 11,000원 정도의 매도 주문 넣어놓으세요. 그걸 증권사로 통해서 해놓으세요. 내가 매일같이 예. 주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설정을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설정을 해줘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매일 들어가서 일이 있어도 주식을 못 보더라도 그 가격 되면 주문 안 넣어도 팔려요. 그게 스톱로스 기능이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래서 좀 팔릴 거예요, 많이 이번에. 됩니까? 저기. 증권사로요. 이거 거래하는 증권사 있죠? 거기로 예. 전화하셔서 예. 내가 매일같이 주식을 못 보는데 이 가격이 이게 올랐는데 예, 떨어지더라. 그래서. 낮에는 많이 걸립니까? 네? 많이 걸립니까? 오래돼요 또. 예, 아니 조만간에 기다리면 움직일 됩니까? 거예요. 아, 예. 예, 조만간에 움직임이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예. 조만간에 움직이니까 예. 조만간에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예, 설정해서 알겠습니다. 주문 한번 넣어 놓으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11,000원에 좀 받아달라고 가격이. 네, 아이고, 그렇게 예, 꼭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3년 만에 처음 됐어요. 아유,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전화가 많아 와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수월하게 이제 시청자님들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좋은 공지 내용 올려드릴게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사셨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근데 그죠? 이게 네. 잘 안 가더라고요. 이제 갈 거예요. 더 살 수 저번에 있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 살 수 있죠. 매수가 비중은? 매수가는 103,800원에 7%. 좀 더 사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더 사놓고 기다릴 수는 있죠. 더 사놓고 기다려요. 올해는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네, 팁은 네. 이 코스닥 이번에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이게 뭐 이번에 막 봤죠. 무섭지 네, 않으세요? 네. 막 정말 무섭죠.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어때요? 덜 떨어졌어요? 그 종목들 비해서 덜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죠. 왜 덜 떨어졌어요? 글쎄요, 제가 잘 안 올라가. 딴 주식들은 그 화장품주들은 딴 거는 잘 올라가는데 이거하고 생활건강으로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떨어졌죠. 네. 네, 이번에 네. 이번 시장 막 급락 나올 때 안 떨어졌죠.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맞아요. 먼저 떨어졌어요. 많이 그게. 안 올라가기만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죠. 그죠? 이게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은 거예요. 주가는 먼저 떨어진 것들이 이제 주가가 폭락 나올 때 덜 빠져요. 다른 건 막 10%, 막 15%, 막 30%씩 빠졌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네, 12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거예요. 네, 이번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사서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까지?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변동성이 되게 세기 때문에 짧게 치는 게 네. 나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네. 팔아서 많이 떨어진 대형주 있죠. 아모레퍼시픽 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시장 대비 이번에 빠졌을 때 덜 빠진 애들이 있어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종목을 보면 막 시장 급락 나올 때
덜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형주에서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이게 화장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는 덜 빠졌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수익률로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른 거는 많이 빠졌고 얘는 덜 빠졌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13만 원까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그때 팔 걸 못 팔아가지고요. 아니 안 파는 것도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팔고 다른 거 샀으면 손에 더 컸을 거예요. 또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이거 팔고 다른 거 샀으면 뭐 한 30%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요. 네. 그죠. 뭔가가 희한하게 긍정적으로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조금 맞죠? 추가 한 예. 3% 정도 추가해가지고 네. 13만에 팔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번에는 네. 안 파신 게 우리한테는 득이 된 거예요. 만약 팔았으면 네. 와, 내가 다른 거 샀었으면 정말 아찔했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심리가 안정이 돼요. 내가 심리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주식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유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식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 내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덜 떨어졌고 내가 다른 거 샀으면 더 빠졌을 건데 그래도 이거를 지고 있어서 이번에 덜 빠졌구나. 이렇게 위안을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3만 원에 파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솔루션 25,500원에 25%입니다. 25,000원이에요? 5,500원. 아, 그래? 더 살 수 있으세요? 예, 조금 더. 더 사세요. 예. 네, 왜 사라 그럴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니, 쟤 이렇게 왜 사라 그러지? 그 궁금증이 있지 않으세요? 예, 그쵸? 궁금합니다. 하나솔루션은 어떤 종목이에요?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보면 딱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태양광. 그쵸, 태양광. 네. 태양광은 네. 누구하고 영향을 받아요? 중국. 폴리시리콘. 중국. 네. 거기에 네.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객단가가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업종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 어때요? 때려요, 안 때려요? 관세를 때리죠. 때리죠. 그죠? 예.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 쪽 때려요. 그러면 수혜를 누가 받아요? 우리나라가 받아요. 그게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광 쪽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더 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짧게 보는 게 좋을까요? 끌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끌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부딪히는 업종 중에서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관세 영향이 끝나면 레벨 단위 3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원에서 네. 멘토님 왔다 갔다 해서 좀 지루하기는 한데. 이게 그 주식은 그 지루한 주식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상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에너지 움츠기잖아요. 이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이렇게 움찔하잖아요. 이렇게 움찔하겠다 빵 하고 튀죠. 그런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나쁜 게 아니라 횡보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번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이 종목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빠졌어요. 이 정도는 양호한 거죠. 선생님이 갖고 계신 가격이 되게 양호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빠진 거 보면 다른 종목은 한 30-40% 빠졌는데 이건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셔서 3만 원 라인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까지 홀딩. 예.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이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매수가 비중은요? 17만 7천 원에 50%인데요. 네,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17만 2천 원에 사가지고 네. 거기 대체거래소에서 네.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 팔으려고 그랬더니 시장가로 때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호가 때문에 그거 대체거래소를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거 호가 그거 상한가 되게 들어갔거든요. 나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 팔으려고 그러는데
시장가로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네. 그 정기장 됐을 때 18만 6천 원에 팔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금요일 날 또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목요일 날 팔았는데 그날 안 사고 네. 금요일 날 좀 떨어지길래 네. 뭐 7일선인가 거기에 지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17만 7천 원에 50%를 샀거든요. 네. 근데 이거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7일선도 아세요? 공부 많이 하시나 보다. 그 옛날에 저기 멘토님이 네. 그 이렇게 설명할 때 7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급변할 때 7일선 많아요. 예, 네. 예, 7일선을 제가 저기 입력을 해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잘하셨네. 그걸 봤더니 7일선에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지지를 받더라고요. 그게 센 거예요. 네. 예, 저는 5일선까지 떨어질래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죠. 거기서는 계속 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샀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그걸 목표가를 잘하시는데요, 주식. 얼마까지 봐야지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 이게 두 개 하나거든요. 저 단기요. 단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지수를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짧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요약해서 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시장이 빠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번에 시장은 많이 빠졌죠. 저 개인 채널 보세요, 어제. 김현구 GCN TV 보세요. 아요, 그거 참. 네, 그거 보죠. 예. 수요일 날 제가 금당 나왔을 때 다 도망갔었잖아요.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수요일 날 금당 나올 때. 그 다음 날 점프 빡 했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맥락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사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얘들이 가장 빨리 들어와요. 그게 무조건 단타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9만 원 라인 있죠. 19만 5천 원 거기가 고 원저리까지 올라와요.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되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또 사면 돼요. 여기 이제 17만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19만 원, 17만 원에서 5일선.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매매만 계속 치면 돼요. 마이너스 떨어질 때 사고 올라오면 팔고 요거만 계속 트레이딩 하세요.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탄력이 좋은 거 아시죠? 예. 근데 무조건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밀려요. 왜 그러냐면 밀리게 되면 얘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쇼티지가 강하게 나와요. 다른 삼성전자보다는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잘못 사면 그 다음날 급락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팔면 7일선 지지 못하고 5일선까지 내려올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 7일선. 만약에 7일선 지지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요. 근데 7일선 깨졌다 그러면 5일선에서 또 다시 추라이 하면 돼요. 또 거기서 사면 돼요. 그렇게 대응해서 수익 많이 나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설명해 드렸는데 건강하세요. 시간이 없어갖고 좀 아쉽네요. 네. 그거 참 거기에서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많이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는데요. 이게 스터디 상담이죠. 또 10분 후에도 저는 종목 좀 스터디 좀 길게 여러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상담을 할 거니까요. 꼭 10분 후에 또 방송을 할 거니까 차 한 잔씩 드시고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10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